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또 진행을 도와줄 장희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희진입니다. 네, 장희진 캐스터 우리 또 간밤에 뉴욕 증시 그래도 좀 좋은 흐름 가져갔죠? 맞습니다. 좀 충격을 완화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좀 반등하는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특히 기술주 위주로 좀 많이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우리 또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우지수를 이끌어주는 종목들 중에서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다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갔는데요. 섹터별로 먼저 좀 흐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술주 위주로 반등세를 가져갔기 때문에 가장 좀 싱그러운 초록불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바 차트를 확인했을 때도 최상단에 자리하고 있는 섹터는 기술주입니다. 평균 2.32%의 상승률을 가져갔고요. 그 뒤를 이어서 유틸리티와 통신 서비스도 1% 넘는 상승률을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전 섹터가 초록불을 밝혀냈는데요. 다만 좀 오미크론발 충격에서 그나마 백신주 때문에 선방을 했다고 볼 수 있는 헬스케어가 홀로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11개 섹터 전체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 에너지주도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간 뉴욕 증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또 종목별로 하나씩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또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다시 상승을 좀 반등하는 흐름을 가져가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좀 변동성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70달러 아래로 좀 내려오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만큼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볼 섹터, 아무래도 헬스케어 쪽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헬스케어 굉장히 엇갈리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가장 색깔이 좀 알록달록한 그런 모습을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백신주의 희비가 좀 엇갈렸습니다. 전일장에서 크게 상승했던 모더나는 다시 한번 급등세를 기록한 반면 화이자는 일부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모더나는 월요일장에서도 11%대 탄력받으며 36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화이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데요. 3% 가까이 내리면서 5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오미크론이라는 이런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했지만 아주 치명적이는 아닐 수도 있다. 좀 이런 충격을 시장이 어느 정도는 감내해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반면 이어서 진단기기 업체인 서머피셔의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서머피셔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마크 스티븐슨이 자사의 기기로 오미크론을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다라는 이런 좀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네. 여기에 서머피셔는 1% 넘게 탄력받으면서 64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 말이 사실이라면은 더모피셔네요. 네, 굉장히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실제로 판명이 날지는 조금 더 진실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계속해서 저희 장연구소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 네, 그 옆에 있는 머크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머크는 우선 5%나 탄력을 잃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74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는데요. 우선 머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미국 FDA에서 몰누피라비르, 이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요. 앞서 영국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을 이미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가가 탄력을 받았던 적도 있지만 우선 지금 미국에서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앞으로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한편 지금 HIV 신규 의약품 관련해서 다른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시티그룹이 머크가 이 HIV 신규 의약품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소식이 좀 주가에 많이 탄력을 잃게 하는 그런 소식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투자 의견은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했습니다. 여기에 기존의 목표 주가 105달러 선에서 85달러 선으로 하향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혹은 코로나 사태 이전이었다면은 아무래도 HIV 이유라든지 다양한 이슈들이 주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을 텐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코로나 경구용 치료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조금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향후 주가에 반영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머크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조금 사그라드나 싶었더니 오미크론이 다시 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리오프닝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주 관련주들도 희비가 엇갈렸죠? 네, 금요일장에서 가장 크게 탄력을 잃었던 리오프닝주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가 금요일장에 대해서 좀 분석을 내놨는데요. 지난 주말의 급락세는 일시적인 동향이다. 어떤 장기적으로 오미크론 때문에 계속 힘들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사실 금요일에는 추수감사절 휴장에 이어서 조기 폐장을 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 시간이 단축됐기 때문에 유동성이 부족했고 실제로 좀 매수세가 유입될 그런 여유가 부족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리오프닝 주 월요일장에서 회복하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조금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우선 항공사주는 대체로 크게 오르지 못하거나 약세를 조금 지속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10% 가까이 내렸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소폭의 오름세를 가져가는 데 그쳤는데요. 반면 여행사주와 호텔에는 조금 매수세가 유입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위쪽으로 이동하셔서 여행사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익스피디아가 유독 초록불을 싱그럽게 밝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4% 넘게 탄력받으면서 166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옆에 있는 로얄 캐리비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81% 오르면서 69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옆으로 이동하셔서 호텔주의 추이까지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이동하시면요. 메리어트 함께 보시죠. 오른쪽에 네, 위쪽으로 MAR이죠.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시에 얘기를 했는데 MAR 메리어트 지금 살펴보시면 2%대의 탄력 속에 150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옆에 있는 힐튼 역시 1%대 초록불을 켜냈습니다. 네, 호텔 주가들이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간대요. 하지만 어제 떨어진 것 혹시 금요일장에서 또 낙폭을 기록하기에 좀 회복을 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더딘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또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다양한 투자자들이 앞으로 또 만약에 이게 강세장으로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한 만큼 또 향후에 계속해서 강세장으로 돌아갈지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들 우리 간밤에 국제유가와 관련한 소식들 전해드린 만큼 에너지 관련주들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에너지 관련주들 어떤 흐름 가져갔을까요? 네, 우선 에너지 국제유가는 뭐 주말 사이에 거의 10% 넘게 완전 급락세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거의 대폭락이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간밤에 장중에 뭐 70달러 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72달러 선까지 오르기도 했다가 결국 마감가는 6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쨌든 유가가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에너지 섹터도 일부 활력을 얻었습니다. 특히 뭐 에너지 대장주보다는 원유 시추와 관련된 업체들이 조금 더 강하게 상승불을 켜냈는데요. 베이커 휴즈가 2% 넘게 오르면서 2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할리버튼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2.77% 오르며 22달러 선에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너지 관련주들 좀 좋은 흐름 가져간 것도 함께 확인해 보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간밤에 국채 금리 또 1.5%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금융주들 어떤 흐름 가져갔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금융주들 어떤 흐름 가져갔는지 봤더니 역시나 알록달록하게 엇갈린 흐름을 가져갔네요. 맞습니다. 지금 국채 금리가 조금 올라왔지만 아무래도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 이전에는 거의 1.7%대를 위협하던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오미크론발 충격과 블랙 프라이데이 연휴 이후에 1.4%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소폭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전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만 유일하게 주요 은행주 중에서는 1% 넘게 상승불을 켜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소폭의 약세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지금 금융주들 아직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또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 계속해서 가져갔습니다. 최근에는 도리어 하락하는 흐름까지도 가져갔는데요. 앞으로 연말을 앞두고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융주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앞서서 좋은 흐름 가져간 기술주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갔네요. 맞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추이만 살펴볼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애플까지 2%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다우지수를 좀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또 나스닥 지수는 사실 거의 2% 가까이 오르며 금요일장의 낙폭을 거의 모두 만회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반도체주도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우측으로 이동하셔서 지금 반도체 섹터를 보시면요. 거의 모든 종목이 지금 초록불을 싱그럽게 켜내고 있습니다. 거의 3% 넘는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08% 크게 탄력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5% 넘었네요. 맞습니다. 거의 6%
10% 가까이 오르면서 333달러 선에 정기장 네.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밑에 AMD도 짚어드릴까요? 네, AMD도 살펴보시면요. 역시 4% 넘게 강하게 탄력을 받았는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MD는 16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퀄컴과 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좋은 흐름 가져갔다는 점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IBM의 주가도 좀 확인해 볼 텐데요. 다양한 좀 이슈들이 있는 것 같죠? 네, 마켓워치에서 IBM에 대해서 제2의 마이크로소프트로 성장할 수 있다라며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IBM의 클라우드 사업부를 운영하던 아르빈드 크리슈나가 올해 1월에 신임 CEO로 좀 이렇게 취임을 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요. 최근에 IBM이 클라우드 그리고 인공지능 부문에 좀 집중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가가 현재가에서 향후 50%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IBM은 우선 간밤에는 2%대 오름세 속에 118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가 짚어드린 적이 있는 종목인데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실적 발표 예정이 있죠? 네,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내일 장연구소에서 자세히 네. 짚어드릴 텐데요. 우선은 전체적인 기술주 매수세 유입에 함께 힘입어서 4%대의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승세를 가져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세일즈포스 실적 발표 앞두고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살펴볼 종목, 알파벳, 구글이 되겠습니다. 구글 간밤에 또 좋은 흐름 가져갔죠? 맞습니다. 구글 역시 지금 대형 기술주 전반적으로 2% 내외의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함께 동반 상승했는데요. 2,910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지금 러시아에서 날아온 소식이 있는데요. 네. 러시아에서 구글에 대해서 금지한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300만 루블의 벌금을 부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장연구소에서 넷플릭스에도 어떤 LGBT 관련해서 벌금을 좀 물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러시아에서 이런 콘텐츠 규제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구글에 관련한 소식까지 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페이스북의 주가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이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겠죠. 네, FB라는 티커를 사용하는 게 마지막 날이 되지 않을까요? 12월 1일부터 티커가 바뀌게 되죠? 맞습니다. 지금 오늘 밤까지는 FB로 거래가 되겠지만 12월 1일부터 MVRS, 메타버스를 뜻하는 이 티커로 변경해서 거래가 될 텐데요. 우선은 페이스북도 함께 1%대의 상승불을 켜내며 338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예전에 그 하이브로 이제 종목 변경이 된 다음에 국내 증시에서 내 종목 어디 갔지라고 찾으신 분들 계셨거든요. 페이스북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내 종목 어디 갔지라고 찾지 마시고 꼭 메타버스라고 종목이 변경된다는 거 티커 기억하시고 저희 장연구소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이어서 또 페이스북에 이어서 좀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옆에 있는 트위터인데요. 트위터는 빨간불을 켰어요. 맞습니다. 지금 다른 빅테크 주들과는 달리 조금 내림세를 기록했는데요. 2.74% 탄력 크게 이르면서 45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위터는 간밤에 잭 도시 CEO가 돌연 사퇴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지금 구체적인 어떤 사퇴의 이유는 언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트위터 장중에는 3% 넘게 오르다가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잭 도시 CEO 같은 경우는 2년 전에도 행동주의 투자자인 엘리엇 매니지먼트 때문에 좀 CEO에서 축출될 위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 당시에 아무래도 스퀘어의 CEO와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좀 양다리 논란이 일면서 맞아요. 아무래도 조금 위협을 받는 바가 있었는데요. 우선 지금 잭 도시 CEO 사퇴 이후에는 후임으로는 최고 기술 책임자인 파라그 아그라왈이 이사회 만장일치로 다음 CEO로 오르게 됐습니다. 트위터는 정규장 거래 45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좀 그 오미크론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도 다시 리오프닝 관련, 그래서 공연 관련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 공연 재개 이슈들이 나오면서 좀 공연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 공연 관련한 또 종목 하나 짚어주실까요? 네, 현재 지금 라이브 네이션이라는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장연구소에서는 처음 짚어보고 있는데요. 간밤에 우선 4% 넘게 탄력받으면서 107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라이브 네이션은 글로벌 1위 공연 업체인데요. 사실 오미크론발 충격 때문에 어제 우리 장에서도 장 초반에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상승 전환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라이브 네이션도 비슷한 흐름 가져가면서 신고
싱그러운 초록불을 켜냈습니다. 네, 라이브 네이션 오늘 우리 또 장 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린 종목입니다. 앞으로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바로 이어서 예전에 굉장히 핫한 밈 종목으로 또 이슈가 됐었던 AMC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AMC는 사실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지만 주가에 탄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AMC가 스파이더맨 이제 네. 개봉을 앞두고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사전 예매자들에게 NFT를 선착순으로 증정하겠다. 네, 저도 라는 받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NFT 시장이 정말 네. 뜨거워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에 당장 주가에 어떤 탄력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조금 추세를 점쳐볼 만한 흥미로운 소식이라서 들고 왔는데요. 네. 우선 AMC는 지난 간밤에는 2%대 내림세 속에 3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밈 주식으로 굉장히 핫했었는데 연초 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핫했었죠. 네, 최근 들어서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살펴볼 종목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시는 종목이죠. 테슬라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테슬라 종목. 네,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테슬라는 지금 5% 넘게 탄력받으면서 1,136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사실 빅테크 중에서는 가장 강하게 탄력을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일론 머스크의 팔았다 그러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네. 지금 지분 추가 매각 소식이 전해져 있는데요. 이제는 투자자들이 크게 충격을 받지 않는 팔거나 말거나 그런 모습입니다. 너는 그래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사겠다. 네. 네, 지금 일론 머스크가 11월 들어서만 98억 5천만 달러의 자사주를 매도했다라는 점도 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반면 지금 테슬라의 어떤 생산량 확장에 대해서 좀 기대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기가 팩토리가 12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전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테슬라 말고도 좀 더 관심 가져볼 만한 자동차 관련주들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테슬라를 천슬라로 만들어준 업체가 바로 렌터카 업체인 허츠였는데요. 그렇죠. 네. 이 허츠와 또 다른 렌터카 업체인 에이비스에 대한 어떤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렌터카 업체들이 현재 네. 전기차로서의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좀 친환경을 채택하고 고객들의 선택 옵션을 높이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라며 전반적인 추세를 좀 보도를 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환호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초반에는 높은 초기 비용이 좀 들어갈 예정이고요. 또한 전기차 충전소 등 이런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우려할 사항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허츠는 크게 탄력받으면서 5.99% 오르며 25달러 선에 간밤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에이비스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네. 네, 에이비스 티커가 재밌어요. 맞습니다. 지금 네. 카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쉬운데요. 네. 네, 정규장에서 5%대 탄력받으면서 305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만 에이비스는 조금 급등과 급락을 좀 가져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밈 주식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또 밈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어서 특징주 두 개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뭐라 그러죠? 어떤 운동복. 네, 네. 운동복이라고 할 수 있는 룰루레몬. 네, 특징주로 꼽히고 있죠? 네, 운동복계 샤넬이다 이렇게 네.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룰루레몬과 지금 펠로톤이 네. 조금 사이가 안 좋습니다. 네, 지금 룰루레몬이 펠로톤에 대해서 6개 운동복 디자인의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고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선 룰루레몬은 1%대 오름세 속에 46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펠로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제 장연구소에서 대표적인 집콕주로 분류된다라고 네, 좀 그랬었죠. 설명을 해드리면서 5%대 상승세를 가져가는 모습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그 전일장의 상승폭을 거의 반납했습니다. 펠로톤 이 소식이 전해지며 4%대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